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교수 TV의 강교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꿀잠, 낮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잠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잠은 오늘 저 영상 하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잠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인체에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물론 현대생활 하다 보면은 뭐 일도 많고 바쁘고 하다 보면은 그 시간 주무시기 어렵죠. 그러나 저는 건강하게 지키는 삶을 설명하는 교수로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밤 11시부터 한 2시, 3시 사이에는 꼭 주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을 그때 주무셔야 호르몬이 나오고 피부도 고와지고, 여자분들 왜 그런 말 했잖아요. 미는 잠꾸러기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루에 7, 8시간 주무시면 좋은데 너무 많이 주무시면 어때요? 그것 또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너무 적게 주무셔도 안 좋고, 또 주무실 시간에 가능하면 주무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인체가 건강하려면은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해야 되고, 그래서 수성화강, 두한 조결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잠은 어떻다? 밤에 잠잘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고,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위화성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듯이 잠도 너무 많이 주무시면 안 좋아요. 적당히 주무셔야 되고, 적당히 드셔야 좋듯이 적당히 주무셔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주무시면은 힘이 솟게 되고 피로가 회복되고, 또 어떻다?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화가 됩니다, 여러분. 내 피로물질도 없어지고. 그래서 잠은 하루에 우리가 3분의 1 이상을 주무시잖아요. 네? 3분의 1 이상을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잠에 투자를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에 대해서 좀 알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뭐예요? 코티솔이 증가가 돼가지고 심장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은 심장병도 올 수 있구나. 자, 이런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똑바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옆으로 처바이로 옆으로 누워 자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똑바로 누워서 앙와의 자세, 엎드린 것을 보가의 자세, 옆으로 누워서 처바의 자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상의 쫙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누웠을 때 베개는 어바웃으로 약 7cm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의 체형에 따라, 사람의 키에 따라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어바웃으로 대충 7cm 정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잠을 자다 일어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날 때 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냐면은, 특히 연세 드신 분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척추가 굴곡과 신전에는 강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척추가 앞에는 전종인대가 있고요, 뒤에는 후종인대가 있습니다. 후종인대가 있는데 전종인대와 후종인대가 있어가지고 뼈와 뼈를 잡고 있는데, 이게 굴곡과 신전, 앞으로 가는 걸 이거 굴곡이라 그러고요, 뒤로 가는 신전이라 합니다. 굴곡과 신전에는 강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틀리면 약해요. 비틀리면.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주무시다가 또 중간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몸을 똑바로 여러분들이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몸을 쳐가지고 완전히 틀어가지고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다리는 똑바른 자세인데 허리는 빼뚫으면 이래가 틀어가 일어나다 보면은 잠자는 동안에 근육과 인대와 디스크가 이완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몸을 비트는 순간에 디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분이 잠 잘 주무시고 일어나다가 삐끗했는데 디스크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굴곡과 신전에는 강한데 비틀림에는 약하다. 그래서 비튼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비튼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하면 디스크가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디스크라는 게 뭐냐면 추가 룸팔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에 통증이 오고 허리 통증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일어날 때도 내가 가지런히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체와 상체를 비틀면서 일어나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예를 들어서 바닥이 좋으냐 침대가 좋으냐 척추에 침대가 좋습니다. 왜냐? 바닥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일어날 때에 상당한 허리가 부담이 가요. 또 바닥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저녁에 일어나다 보면은 낙상사고를 넘어져서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제자에게서 전화 왔는데 젊은 제자예요.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갈비뼈가 골절이 됐대요.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젊은 분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대가 좋으냐 바닥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생각한다면 침대가 좋고요. 또 침대도 어떻다 딱딱한 침대가 있고 쿠션이 있는 침대가 있잖아요. 쿠션이 어느 정도 있는 침대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틀리면은 디스크가 약하기 때문에 비트는 동작을 조심해야 된다. 언제? 일어날 때. 자, 그 말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똑바로 누우면 또 코골이가 심해진다. 사실은 기도를 똑바로 누웠을 때 기도가 좁아지면서 코를 고게 됩니다. 그럼 기도가 좁아진 걸 막으려면 어때요? 침대를 15도에서 30도 정도 약간 높여주면 사실은 기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내가 코를 골지 않기 위해서는 15도나 30도 정도 침대를 높여주는 게 좋다.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코골이, 수면 무호흡, 그 다음에 임산부, 복부 비만 등등 그런 분들은 사실은 상체를 약간 높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물론 역도 이제 음식을 드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똑바로 누웠을 때 침대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부가 횡격막을 누르지 않게 되어서 숨쉬기가 편할 거거든요. 침대를 좀 높여주면은. 그래서 복부가 횡격막을 누르지 않게 해주면은 결론은 어떻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편안해진 자세로서 여러분들 어떻다? 심장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똑바로 누웠을 때에 나중에 이제 모델분을 여기 눕혀놓고 제가 시범을 보일 겁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는 사실은 이 다리 쪽에 오금이라고 그래요. 다리 쪽에 이렇게 딱 받쳐주면 좋아요. 동그란 베개라든지 두꺼운 수건을. 왜냐? 갭을 메꿔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허리가 떠있다 허리에 받쳐주면 되고, 오금이 떠있다 오금에 받쳐주면 되고, 목이 떠있다 목에 받쳐주면 돼요. 그 갭을 메꿔주면 편안해지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갭을 어떻게 메고 각 자리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옆으로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똑바로 누워서 할 수도 있는데 각 자리마다 어떻게 내가 갭을 메우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내가 갭을 메우느냐. 아시겠습니까? 갭을 메우는 그 작업을 하면 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대퇴사두근 똑바로 누웠을 때 장요근, 대퇴사두근 이거죠? 장요근은 어디 허리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가잖아요. 대퇴사두근, 장요근이 근에 어떻다?
똑바로 누워서 장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골반 중립에 가 있도록, 골반이 중립에 가 있도록 맞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보금자리에 베개를 받쳐주면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등등을 사실은 도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똑바로 누웠을 때 상체를 약간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력을 생각하면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똑바로 눕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그 다음에 똑바로 누웠을 때, 그 다음에 엎드렸을 때 뭐가 편한지를 알고, 그 사이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갭이 생기면 그 갭을 어떻게 메꾸어주가 편하게 내가 잠을 잘 수 있는지를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갭은 왜 생기느냐 그러면은, 자, 서비컬, 소라식, 럼버, 세크룸, 경추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져 있죠. 소라식, 흉추 뒤로 만곡이 있죠. 럼버, 로추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져 있죠. 선추 뒤로 만곡이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어때요? 이게 만곡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떠있다는 얘기야. 떠있는 걸 받쳐주라는 얘기야. 그걸 갭을 메꾼다는 얘기야. 허리가 떠있어. 허리를 받쳐주라는 거야. 그러면 갭을 메꾸면 어디다 허리가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똑바로 누웠을 때. 그래서 중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눕는 게 좋은데, 똑바로 눕는 것도 어떻게 했을 때에 편해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머리는 똑바로 누웠을 때 약 8%의 무게가 실립니다. 그 다음에 가슴 쪽은 몇 퍼센트 무게가 실립니까? 약 33% 무게가 실립니다. 그 다음에 허리 쪽은 어때요? 약 44%의 무게가 실립니다. 44%가. 나머지는 어떻다? 이제 나머지 이제 부위가 실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똑바로 눕기보다는 이러한 똑바로 누웠을 때 가슴과 허리 쪽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슴과 허리 전체를 합치면 77%의 부담이 간단 말이죠. 똑바로 누웠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더 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사실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척추의 건강에서 더 좋습니다. 제가 공부도 해보고 임상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네? 경험이 곧 실력이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오랜 인상 경험, 이거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교육생들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좋은 이유는 가슴과 허리 쪽에 약 33% 가슴 쪽, 허리 쪽 44%, 77% 힘이 여기 모여가지고 부담을 준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니까 이거 근거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옆으로 누워 자면 또 뭐가 문제가 돼? 피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척추에 변이가 또 올 수 있잖아요. 옆으로 누우니까. 그 다음에 근육이 압박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질환자가 오른쪽으로 누워야 편할까요? 왼쪽으로 누워야 편할까요? 여러분들, 심장 질환자는 왼쪽으로 누워야 림프액의 분출도 좋아지고요, 심장 박동, 혈액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또 뇌졸중이 3에서 4배 정도 증가됩니다. 수면 무호흡. 그 다음에 치명적으로 사망 위험이 5배나 증가됩니다. 5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그러한 부분도 또 참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묶고 왼쪽으로 누워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는 통증이 없는데 예컨대 목에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목에 통증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 통증 있는 부위에 근육을 풀든지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척아이 어느 한쪽 더 아프면은 마사지나 교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누우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옆으로 누우면 코골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 그 다음에 비염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비염도 치료하는 테크닉이 또 옆으로 눕는 후에 직접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테크닉이 또 있어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은 왜 생깁니까, 여러분? 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는 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럼 옆으로 누우면 어때요? 똑바로 누웠을 때보다는 확률적으로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갈 확률이 줄잖아요. 왜냐? 혀가 쳐져버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옆으로 누우면 효과 있고 코골이도 효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들은 배가 많이 나와서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고 복부가 비만한 사람 역시 옆으로 누워야 편하죠. 네? 그리고 허리 통증 있는 사람도 옆으로 눕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눕느냐 그건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갭을 메꾸려면 옆으로 누울 때는 항상 곰돌이를 안고 누워요. 곰돌이를 안고. 그래야 편안합니다. 왜냐? 갭을 메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네. 빈 공간을 없애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아이를 그렇게 살펴봤고요. 보가이라는 게 있어요. 엎드린 자세. 보가이 엎드린 자세는 여러분 어때요? 막 이렇게 그냥 가슴 침대에 받고 이렇게 누워 주무시면 큰일 나잖아요. 어린애들은 호흡을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나는 꼭 누워서 자야 되겠다. 습관화됐다. 나는 누워서 엎드려서 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다? 이렇게 구멍난 베개를 구멍난 이렇게 베드를 권합니다. 이 베드처럼. 구멍난 베드에 머리를 묻고 엎드려서 주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앙와이 치치, 옆으로 누워서 주는 척아이, 그 다음에 엎드려서 누워서 주무시는 보가이 자세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갭을 메워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양학적으로 혈이 좋은 혈자리가 있는데 어디가 혈자리가 좋으냐? 자, 혈은요 여기에 이제 안면혈이 그러거든요. 편안할 안, 잠잘 면 그 말입니다. 안면혈. 저 유두돌기 했어요. 유두돌기 바로 밑에 뒤에 여기가 무슨 혈? 안면혈입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에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은 곰 3마리, 곰 4마리, 곰 1마리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쭉 누르면 안면혈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해혈 자리가 있어요. 조해혈은 여기 보면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 복숭아뼈 톡 튀어나온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 바로 아래가 무슨 혈? 조해혈입니다. 그 조해를 눌러줘서 여러분들이 잠이 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각 자세에 갭을 어떻게 메워서 편안하게 주무실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델 앞으로 오십시오. 자, 엎드려 보십시오. 자, 요렇게 엎드려서 주무시는 게 보가이로 주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머리를 들어보세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엎드려서 무조건 자야 되겠다 라는 분은 사실은 이렇게 자세를 잡아 주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랬을 때에 어디에 갭이 제일 많이 생기냐면 이 발목뼈 있는 쪽에 갭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어떻다? 이렇게 딱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갭을 이렇게 메꿔줘라.
그러면 어떻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다. 자, 정상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전투를 하다가 등에 총상을 입었어. 등에 심한 상처가 생겼어. 그럼 어때요? 이분은 엎드려서 주무셔야 돼요. 사실은. 그죠? 옆으로 주무시다가 바로 잘못해서 자세를 잡아 바로 누우면 또 다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런 분들 엎드려서 주무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반드시 엎드려서 주무셔야 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똑바로 한번 누워보세요. 하늘 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코골이는 제가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이제 갭을 메꿔야 되는데 차례대로 해볼게요. 앙하이로 누웠을 때 갭을 어떻게 메꾸는데 이렇게 메꾸는 거죠. 앙하이로 누웠을 때는 갭을 이 오금 밑에 다리 드시고 갭을 이렇게 메꾸고요. 그 다음에 허리 쪽에 갭을 메꿔야 되잖아요. 허리 쪽에도 갭을 여러분들이 수건을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 허리 쪽에 들어보세요. 갭을 이렇게 메꿔주면 돼요. 자, 메꿨다 치고요. 자, 그럼 허리에 갭을 메꿔서 오금 쪽에 갭을 메꿨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자세로 누운 앙하이 자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골이가 심하다. 그러면 치료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코골이 치료하는 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는 비염 치료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코 주위에 피부를 풀어줍니다. 코는 근육이 없습니다. 뼈와 피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를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쪽 뼈 밑에 잡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비염이 있어서 코가 잘 막힌다든지 숨쉬기가 힘든다든지 하는 분들이 숨쉬기가 편해질 거예요. 자, 왼쪽보다 오른쪽이 숨쉬기가 편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과거에 뭐 권투를 하다 보니까 뼈가 이렇게 틀어져서 한쪽으로 휘어져 있어. 이런 분들은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쪽은 한 번을 해줬다라고 하면 반대쪽은 두 번을 해줘야 돼. 이쪽을 세 번을 해줬다라면 이쪽은 6번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 뼈가 서서히 정상화가 됩니다. 지금 제가 뼈의 형태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뼈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이쪽에 숨쉬기가 어렵고 이쪽이 숨쉬기가 편한 사람은 이쪽이 위로 오도록 옆으로 누워야 돼. 이쪽이 위로 오도록 처바에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야 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설명할 거는 많고요. 시간은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앙하이는 이렇게 주무시는 게 좋고요. 자, 허리를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처바에 옆으로 누워보세요. 처바에는 또 어떤 자세가 제일 좋으냐? 처바에는요, 자, 먼저 다리에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다? 딱 받쳐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 골반이 앞으로 치우친 골반이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일자가. 딱 일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목은 이 어깨 높이만큼.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위로 치우치면 경추가 틀어지잖아요. 경추가 변이가 오잖아요. 또 밑으로 쳐져도 또 경추가 변이가 오잖아요. 위로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아래로 너무 쳐져도 안 돼. 그래서 어깨 높이만큼 높이가 맞는 베개를 배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갭을 메꿔야 될 게 어디냐. 지금 어깨가 어떻다 이렇게 쳐지잖아요. 어깨가 사실 이거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쳐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은 곰돌이를 안고 주무셔라.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까 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축 처졌던 어깨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불편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리 쪽에 너무 많은 부담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게 주무시기 힘들다. 그래서 옆으로 주무실 때는 갭을 이렇게 메꿔주는, 빈 공간을 메꿔주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주무시면은 그러한 도구를, 그러한 쿠션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꿀잠, 낮잠, 편안한 잠을 주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자로는 혈자리까지 동양의학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만곡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지나치게 만곡이 되어 있는 것을 로도시스, 척추가 덩이 뒤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뒤로만 굽은 것을 카이포시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도시스, 카이포시스가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자세가 좋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는 분은 수기요법의 최전상에서 저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숙이었습니다.